것 같아. 나 에케 안 하는 상남자여가지고. 진짜 나 아니야? 녹화 된 거야? 녹화 방금 했는데. 아 되고 있어. 네 립스는 얼마야? 진짜 그런 게 있어. 100만 원 알고 있는. 진짜? 진짜요? 한 팀인가? 야, 우리 이제 나가니까 얼마? 내가 나갈까? 부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자,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주제는 또 그래프를 한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참 독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밑밥을 좀 깔면 이제 사실 좀 다른 분야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프라이어가 너무 없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그냥 이제 그래프 쪽으로 하다가 이제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걸 하고 싶은데 이제 동환이 형이 예전에 그걸 했잖아요. 그 NLP 쪽에서 하는 KGQA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 쪽에서 좀 그래프랑 관련된 태스크를 해볼까 해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스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게 주가 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약간 뭐 예전 논문이긴 한데 논문 하나를 골라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싱그래프라는 애가 왜 나오게 됐냐면 일단 저희가 사실 그 비전 쪽에서 하고 싶은 게 결국에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뭐 많은 태스크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오브젝트 디텍션,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거는 이제 오브젝트들을 이제 중심으로 다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본 논문에서 표현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어떤 오브젝트의 프리센스, 그러니까 존재를,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은 스파셜 익스텐트라고 해서 그 그림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 세그멘테이션은 더 이제 픽셀 와이즈로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 약간 이런 걸 보는 태스크인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지상이 형이 또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지상이 형이 또 특별 출연을 해줬는데, 자 왼쪽 그냥 사진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있다 할 거고 뭐 술병이 있다 할 거고 뭐 앞에 뭐 테이블에 있는 것도 잡힐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오브젝트 사이에 결국에 릴레이션십이 사실 우리가 씬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상이 형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죠. 근데 그런 뭐 웃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병을 이렇게 잡고 있다던가 병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아니면 이제 뭐 엄지를 올리고 있는 거, 기분이 좋다는 거겠죠. 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오브젝트 중심의 태스크들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나타낼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딥러닝 쪽에서도 싱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싱그래프가 최초로 나오게 된 논문을 누가 썼냐면 저스틴 존슨이 썼어요. 그리고 지도 교수는 페이페일이었습니다. 진짜 적폐죠, 맞죠? 계속 그 사람들이 돌려막는 약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싱그래프라는 거는 그래서 왼쪽 그림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파랑색 이제 뭐 노드들은 이제 뭐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물 혹은 뭐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주황색 애들은 뭐 라이딩, 웨어링,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비하인드 오브 이런 뭐 위치나 서로 그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걸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데이터들을 우리가 싱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그럼 뭐 이제 많아요. 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건데, 뭐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찾아내는 태스크라던가, 이제 뭐 이미지 캡셔닝 다들 알 테고, 이미지 그라운디드 다이얼로그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봐서 한번 찾아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첫 번째 뭐 두 번째로 해볼까요? 보이스트러스가 뭔진 모르겠는데 좀 막 이렇게 호전적인 사람인가 봐요. 채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대문자에다가 막 느낌표를 막 달았죠. 뭐 한국말로 하면 야야야야 뭐 이렇게 뭐 채팅을 보낸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랑 이런 어떤 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어떤 대화를 생성하는 이런 태스크에 또
쓸 수가 있겠죠. 뭐 상황을 묘사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우리가 활용하기에 되게 리치한 컨텍스트를 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딱 봐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까가 결국에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싱글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뭐 줄여서 SGG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글그래프 제너레이션이 어떤 이제 보통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 논문 하나를 좀 자세히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지금 이 앞에 부분은 어떤 서베이 페이퍼를 참고를 했는데 거기 이게 나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되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름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뭐 수식적으로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일단 이 씬 그래프에서 총 세 가지의 이제 어떤 이제 뭐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이제 인스턴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왼쪽에서 지금 보면은 뭐 걸, 뭐 라켓, 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랑, 그다음에 attribute라고 해서 오브젝트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약간 디스크라이브하는 그런 어떤 또 노드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걸이 뭐 화이트, 블론드, 뭐 스탠딩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 사이에 릴레이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걸이 뭐 스탠딩, 그러니까 걸이 뭐 예를 들어서 라켓을 잡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홀딩 뭐 라켓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제 서브젝트 프리디케이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러니까 서브젝트 오브젝트 이제 두 개가 있는 건데 그냥 주체랑 이제 그걸 하는 주체랑,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네. 삼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트리플렛을 찾아내는 게 약간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 그래서 조금만 수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제 SG라는 애가 싱글그래프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총 3개의 이제 그게 있어요. 특성이. 그 보면은 O는 오브젝트. 네.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몇 개의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스몰 n 개의 오브젝트들이 있다고 하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이제 어떤 그 박스가 배당되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걔들이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어트리뷰트가 있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걸이 뭐 백인이고 뭐 금발이고 이런 어트리뷰트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i에서 화살표 j가 돼 있는 거는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걸이 라켓을 잡고 있겠죠. 라켓이 소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이제 또 중요하고, 이 싱글그래프에서는 그 싱글그래프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엣지라는 e라는 애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그 o, 그러니까 곱하기는 카테시안 프로덕트고, 그리고 ORO라고 해서 어떤 오브젝트 하나가 어떤 이제 관계 그걸로 어떤 다른 서브젝트랑 이제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엣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싱글그래프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이 대부분 일단 그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 간이 일단 다 연결돼 있다고, 일단 완전 되게 덴스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없애요. 약간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애들을 약간 프루닝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시전 트리에서. 맞죠? 프루닝, 그러니까 가지치기, 그러니까 잘라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싱글그래프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SGG라고 했을 때 i라는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나오는 이제 싱글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얻어내고 싶은 어떤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텍스트로도 좀 정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SGG가 보통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왼쪽 그림에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게 SGG 페이퍼에 좀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노테이션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살짝 짚고 나가면, i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고요. x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피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왼쪽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어떤 개가 서핑보드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가 있는 바운딩 박스랑 서핑보드가 있는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이제 노드 피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들이 그러면은 도그랑 서프보드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디스크리트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Z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y 틸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측하는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트리플렛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했던 그 트리플렛. 그래서 뭐 여기서는 도그 라이드 서프 보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y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건 y 틸다라서 그 두 개 사이에 로스를 우리가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제 SGG를 만들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화살표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SGG에서 한다는 건데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먼저 I에서 X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RCNN 계열 모델들이 잘 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스터 RCNN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소개할 논문에서도 그냥 페스터 RCNN을 갖다 썼다고 했고 이제 RCNN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이쿠 유튜브에 한지상 씨가 잘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찾고요.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이 애들이 어떤 이제 피처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랑 X라는 애로 이제 노테이션 표현되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Z는 이런 이제 어떤 박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처들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대응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X에서 Z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찾은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스랑 이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 페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하는 단계인 거죠. 여기부터는. 그래서 y 틸다로 가는 화살표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그 씬 안에서 되게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Z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에서 뽑아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 노울리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랭귀지 프라이어를 사용한 어떤 이제 그 페이퍼에서 나온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보통 이제 랭귀지 모듈 안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head, ride, horse 뭐 이런 person, ride, horse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게 있으면은 그거랑 비주얼 전환 어떤 컨텍스트를 같이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프리디케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트리플렛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페이지가 두 번 들어갔네. 그다음에 이제 그 X에서 Y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그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프리디케이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 그런 클래스만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리딕트를 할 때. 그래서 X에서 Y 틸다로 가는 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미지 자체에서 그냥 Y 틸다를 뽑아내는 작업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마스크 RCNN이라는 그 RCNN 계열에서 이제 그 ROI 온라인이라고 이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림을 ROI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 사실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아는 걸로는 원래 이제 CNN 같은 경우는 그리드로 이렇게 쪼개던 거를 이제 그 여기 그 ROI 온라인이라는 걸 할 때는 이제 저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개의 이제 그리드가 동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저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잘라서 이제 그 바운딩 박스를 그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드로 잘라서 그리면은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두 개의 I랑 J라는 애 사이에 어떤 바운딩 박스의 이제 유니온을 가지고 이제 그 얘들 안에서 이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컨버넷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얻어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또 이제 아웃풋에 이제 있는 y 틸다를 한 번 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 씬 안에 있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y 틸다랑 y를 가지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to avoid any single link spontaneously dominating the generation of y tilde, add auxiliary cross entropy losses라고 해서 auxiliary loss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저도 맞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태울 때 중간에 이렇게 랜덤하게 저기서 이제 그 인터미디어트 피처를 뽑아내서 거기서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 어떤 같은 이렇게 그 프리디케이트만 계속 생산해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랜덤하게 얘를 이제 뽑아내서 좀 계산을 해준다. 약간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여기 서베이 페이퍼에서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y 틸다를 찾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컨텍스트가 이 이미지 안에 있다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총 3스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SGG를 뭐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바텀업과 탑다운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왜 바텀업 탑다운으로 붙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차이점 자체는 뭐냐면 이제 수식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라는 프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싱글래프를 찾는 과정에서 얘 첫 번째 거는 보시면 이제 B가 바운딩 박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써서 바운딩 박스를 찾겠죠.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에서 이제 어떤 그 오브젝트들의 어떤 뭐 피처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뽑아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제 릴레이션을 또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런 식으로 세 개의 수식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 탑다운이라고 하는 애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를 찾은 다음에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동시에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걸 동시에 함으로써 이제 좀 그 어떤 그렇게 이제 비주얼한 콘텍스트랑 그런 거를 좀 동시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말만 들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SGG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쓸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성능 차이가 많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결국에 잘 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뭐 앞에서 봤듯이 이런 랭귀지 프라이어가 있으면은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프라이어를 또 알아서 어떻게 또 적용을 시킬까, 이것도 결국에 또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주얼 릴레이션십 자체가 롱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밑에는 다른 어떤 그림의 그 페이퍼의 그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 셋 내에서 이제 특정 어떤 인스턴스만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뭐 어택이라는 애만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런 문제, 그러니까 비주얼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러니까 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디테일한 애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약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SGG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SGG 모델의, 그러니까 SGG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떤 모델을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자, 한 지상님 어떤 모델을 가져왔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베이스 라인으로 잡을 수 있는 모델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뭐 CRF, 트랜스, CNN, RNN, LSTM, GCN 뭐 많아요. 저 중에 뭐일 것 같나요? GCN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프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재밌네요. 네. 아, 왜냐하면은 그래프를 진짜 최대한 배제했어요. 이 PPT에 그 제가 맨날 넣던 그 이상한 뭐 그림 그게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 네. 네. 그래서 참.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신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런 그래프의 그 아키텍처를 잘 살릴 수 있는 애가 뭐겠어요? 바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겠죠.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그래프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전에 원래 그 메시지 패싱으로 SGG를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페이페이 리시도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저를 욕할 거면 페이페이 리시도 같이 욕해라. 네. 네. 근데 일단 RCN은 있어서 뭔가 편안하다. 네. 아 근데 이게 그래프 RCN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논문을 읽기 전에 그러면 그래프 내에서 뭐 노드를 셋을 구성해서
그 리지오널 프로포저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RCNN을 하고 GNN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들었던 GCN을 알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된다. 이 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일단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면은 이제 모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운딩 박스 그리는 거는 다 무조건 그냥 패스터 RCN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뭐 뒤에는 제가 논문을 안 읽어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들을 일단 바운딩 박스에 그려서 뽑아내겠죠. 그 다음에 저 B라는 애를 보면은 지금 점선으로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일단 얘 사이에 관계들을 이제 다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를 점수를 매겨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코어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탑 K에만 찾아가지고 저런 스파스한 최종적인 그래프를 만들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GCN을 태워가지고 이제 저 그 D 같은 이제 최종적인 싱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제가 일반적인 GCN이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어텐션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을 써서 지금 보시면은 웨이트 엣지의 그 두께가 다르거든요. 네.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거는 얇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거는 나타날 확률이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텐션에서 쓰는 스코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까지 표현을 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RCNN의 그래프 RCNN의 파이프라인은 이렇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이제 집중해야 될 모델이 REPN이라는 거랑 AGCN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일단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바텀업 탑다운 하면서 이런 수식을 봤었잖아요. 얘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얘는 싱그래프를 찾는 게 먼저 첫 번째로 I 이미지를 가지고 저 벌텍스 먼저 그 오브젝트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랑 저 오브젝트 정보를 가지고 그 엣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돼 있는 엣지를 찾는 거고 저 스파스 그래프를 찾는 거고 그다음에 걔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뭐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더 추가적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그래프의 엣지랑 노드에 실질적으로 라벨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뭐 3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리지오널 프로포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패스트 RCN을 쓴다. 네, n개의 오브젝트 리지온을 실제로 찾는 거고 그래서 뭐 저런 데이터들을 얻게 된다. 뭐 보면 그래서 뭐 이제 RI는 이제 X, Y, W, H로 돼 있어서 실제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서 이렇게 뽑아낸 어떤 피처 벡터는 XI라고 좀 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그 라벨 그러니까 probability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가 뭐 K개가 있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n 곱하기 K개의 뭐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냥 패스트 RCN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어떤 노벨티라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주장하는 게 저 REPN이랑 AGCN이라는 건데 REPN부터 보면은 이제 REPN 같은 경우는 일단 n개의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찾아놨잖아요, 오브젝트를. 그러면은 일단 그 ON 제곱개의 어떤 그런 커넥션이 일단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셀프 커넥션은 좀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일단 n 제곱개잖아요. 어쨌든 nn-1도. 그래서 이제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렇게 막 연관이 많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주어진 이니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그 probability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코어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두 개의 어떤 클래스 사이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클래스 사이가 실제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를 찾아내는 스코어를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저 f라는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의 문제로 가는 건데 근데 f를 뭐 여기서는 뭐 투레이어 MLP를 태울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너무 헤비하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게 커널 펑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SIJ에서 어떤 저런 식으로 해서 스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걔를 그냥 저런 식으로 파이랑 뭐라 하죠? 푸사이? 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두 개의 프로젝션 펑션으로 쪼갠 다음에 걔를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구한 저 S라는 매트릭스를 스코어 매트릭스로 쓰겠다.
커널 메소드 같은 경우는 ML 쪽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SVM의 이제 솔루션을 커널 펑션으로 저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거 예시인 건데 어쨌든 또 이런 ML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라이트하게 좀 저걸 계산을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이제 매트릭스를 해서 그 모든 오브젝트 페어에 대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뽑아냈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스코어 매트릭스. 그래서 그 스코어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탑 K의 페어를 뽑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통 이런 바운딩 박스를 그리거나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하는 작업에서 이제 논맥시멀 서프레션이라는 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질적인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좋은 애만 계속 뽑아서 탑 K를 매기면은 막 저런 식으로 하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많은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IOU를 저런 그 IOU 아시죠?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인가? 저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서 이제 많이 겹치는 애들은 그 탑 K 페어에서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다양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박스랑 오브젝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를 이제 릴레이셔널 프로포절 네트워크인가? 네, 릴레이셔널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REPN이라고 부르고 뒤에 GCN은 그 앞에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GCN이랑 완전 똑같아요. 약간 수식만 달라서 수식이 어떤 건지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결국에 GCN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 메시지 패싱을 해가지고 걔를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서 걔를 이제 다음 레이어에 그 논리니어 펑션 태워서 보내고 걔를 반복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알파 IJ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일종의 어떤 그 얼마나 이제 그 정보를 보낼지에 대한 그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팩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GCN은 그냥 이제 그건 거죠. 우리가 그때 그 GCN 펑션 자체가 막 뭐 노멀라이즈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뭐 시메트릭하게. 그러니까 그런 애를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연결돼 있는 애는 1이고 연결 안 돼 있는 애는 0이겠죠. 걔를 뭐 노멀라이즈해서 어떤 값을 태우면은 그 알파 값이 그렇게 다 정의가 될 거예요. GCN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어떤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를 주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아예 이 링크를 찾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엣지들 사이에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시뮬러이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냥 저 연결될 두 개의 노드를 컨캣한 다음에 그냥 그 투 레이어 MLP를 태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UIJ라는 그냥 새로운 애를 학습시켜서 걔를 이제 소프트백스를 태워서 실제 어텐션 스코어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피처 인베딩을 갖고 있는 저 ZO라는 애랑 그 다음에 ZR이라는 애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일단 막 연결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오브젝트랑 오브젝트끼리도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이런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다른 어떤 릴레이션십들에 대한 정보를 또 받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애들끼리 메시지 패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이에서 웨이트를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한다. 어텐션 기법을 사용해서. 근데 저번에 제가 그 GAT라고 그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고 어텐션을 그래프에 적용하려고 했던 예시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만 약간 여기서 그 제시하는 구조라서 실제 GAT랑은 조금 구조가 달라서 이게 똑같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논문에서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약간 얼마나 줄지 약간 그런 걸 정하기 위해 그냥 약간 스코어를 도입했다? 그냥 뭐 어텐션 스코어를 도입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GCN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로스를 태워서 뭐 백프로프 시키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다 써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 리그레션 로스 앵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앵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이제 프로포저를 잡을 때 이게 우리가 얘를 이제 그리드로 잘라서 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얘를 뭐 랜덤 샘플링을 할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미리 사이즈를 정해놓고 처음에 리지언 프로포저를 할 때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사이즈가 직사각형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그런 식으로 초기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앵커라는 애를 바운딩 박스로 처음에 하거든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W 뭐 H 그런 값들에 대해서 뭐 이제 리그레션 로스를 저 오브젝트 리지언 프로포저를 할 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그 얼마나 그냥 그 원래 존재하는 그 릴레이션인지 아닌지랑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태우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로스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아까 테스크에서 얘기했듯이 그 결과를 보기 전에 SGG에서 보통 쓰는 메트릭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일단 SGG에서는 리콜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일단 틀린 정보가 일단 껴있다 해도 그 일단 그 저 씬 안에 있는 어떤 그 정보를 일단 담고 있으면은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루 포지티브의 그 트루 포지티브랑 이제 펄스 네거티브 분의 트루 포지티브를 계산하는 리콜이라는 애를 이제 좀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이때까지 쓴 리콜이 많아요. 근데 보통 저 SG 젠이라고 해서 저 애를 제일 많이 썼는데 이제 얘는 그냥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그러니까 박스를 일단 잘 그렸는지를 먼저 IOU 같은 걸로 계산을 해서 잘 그렸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 사이에 릴레이션이 맞게 이제 매칭이 됐는지 이거를 이제 카운팅을 해가지고 약간 리콜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모델을 돌렸는데 실제 정답은 뭐 보이 웨어 셔츠 이런 거겠죠. 근데 이 모델이 박스 뭐 잘 그리고 했는데 얘를 보이가 아니고 맨이라고 했어요. 맨 웨어 셔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관계도 맞췄고 오브젝트도 맞췄는데 서브젝트만 약간 비슷한데 사실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애인데 그 SG 겐이라는 애는 걔를 반영을 못했어요. 걔를 그냥 틀렸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다 맞아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이 매트릭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SG 젠 플러스라는 이제 여기서 매트릭을 또 노벨티로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원래 같은 경우는 저 CT라는 애가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트리플렛 있잖아요. 그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거 그 트리플렛이 얼마나 박스도 잘 그렸고 이제 맞게 레코그나이즈를 했냐 그게 완전히 돼야 카운팅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좀 디테일한 정보를 아예 그러니까 버려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오브젝트를 잘 그렸는지도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그거랑 생각해서 프리디케이트도 또 맞게 카운팅했냐 그것도 넣고 그래서 그 완전히 그 트리플렛을 잘 예측해야 됐던 앞에서의 이 SG 젠과는 다르게 SG 젠 플러스는 그 개별이 맞기만 하면은 그래도 점수를 더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잘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나은 이제 매트릭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리절트를 보면은 이제 저기 뭐는 펄튜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랜덤하게 원래 있는 데이터에다가 원래 맞던 데이터를 빼고 막 데이터를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준 거예요 임의로. 근데 보면은 SG 젠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십이 있던 걸 빼버렸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되게 논센시티브하죠. 그냥 계속 100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SG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점점 점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넣었다고 했을 때 원래 없던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SG 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100% 같은 저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말할 수가 있다. 근데 SG 젠은 아예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트릭 자체의 우수성도 보였을 뿐더러 실제 자기들이 제시한 매트릭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트릭에서도 소타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거의 이런 쪽에서는 깔 게 없는 것 같고 다 매트릭도 되게 많은 약간 되게 높게 올랐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히 약간 좋은 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퀄리터티브 리절트인데 이제 파란색은 원래 있었던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초록색은 원래 있지도 않았는데 얘들이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들어낸 것도 다 말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도그 헤즈 헤드 뭐 맨 웨어링 셔츠, 핸드 홀딩 폰 이런 거는 실제 데이터셋에 있지도 그러니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지도 않은 애였는데 얘들이 만들어냈고 그게 심지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잘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정성적으로 봤을 때나 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 제가 최근에 저도 알게 된 태스크여서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최근에 찾아보다가 이걸 뭐 또 트랜스포머로 이제 또 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021년에 나왔나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제 걔 끝에 보니까 되게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거를 논문 보면서 Potential Negative Societal Impact라고 해서 SGG가 이제 감시나 이런 거에 베이스 모듈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욜로 같은 애는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리얼타임 만약에 SGG까지 가능하다면은 실제로 초 단위로 내가 그 CCTV에서 어느 행동을 하는지가 그냥 다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약간 좀 개인 정보를 또 수집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는 뭐냐면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뮤직 LM이라고 최근에 구글이 이제 그 어떤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주면은 그냥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또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되게 모델이 오디오 모달도 있고 뭐 텍스트 모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기 보면은 락송 및 디스토디드 기타 뭐 저렇게 하면은 진짜로 실제로 기타 연주를 하는 그런 오디오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이 모델을 구글이 그러니까 페이퍼는 냈는데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공개를 안 했냐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근데 실제로 구글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 얘가 실제 원래 있던 음악을 복제할 확률이 1%예요. 1%. 근데 1%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하겠다. 그냥 모델을 그냥 코드를 그러니까 그런 걸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냥 모델.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퍼만 있고 못 쓰고 있다. 이 모델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옆에 거는 뭐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챗 GPT인데 그 DAN이라고 해서 Do Anything 모드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얘가 그런 어떤 민감한 단어나 그런 거를 못 말하게 그 필터링이 되게 돼 있는데 특정한 이제 단어들을 주면은 얘가 그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뭐 얘가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든다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떻게 그 댄을 그 발동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조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막 질문들을 하고 How do you think children should be treated라는 질문을 했더니 뭐 아이들은 이제 잔인하고 뭐 disrespect하게 다뤄줘야 한다. 걔들은 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걔들을 착취해야 되고 남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보면서 이제 좀 뭐 AI가 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항상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고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역시 아이코 유튜브 최고의 조회수. 그 제발 그만 좀 보시는 거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제발 그만 봐주세요. 300개 다 있어. 진짜 이게 오늘도 유튜브 알바하러 가야겠다. 진짜 1일 민소. CV랩에 돌려야겠다. 그래서 TV를 돌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좀 재밌었네. 어때? 오늘 건 좀 괜찮지? 평소에 재미없었다는 거야? 평소에 너무 수식이 많아서 어려워.